안녕하세요. 심지즈백입니다. 저희는 전세금 뺀 1억을 다 쓸 때까지 한 달 살기로 세계여행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1억을 다 쓰기 직전 드디어 3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덕분에 오늘은 그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하지 못했던 심지이즈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콕 후에이강 지역의 한 호텔로 함께 떠나 보시죠. 저희는 한 달 살기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부부 유튜버입니다. 1억으로 한 달 살기가 몇 년이나 가능할까라는 의문으로 시작된 유튜브 채널이고요. 지금은 여행 783일 차로 방콕에서 25번째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을 거의 다 써가지고 지금 저희에게 남은 돈은 45만 원입니다. 귀국까지 15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루에 3만 원 정도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구독자 3만 명을 달성을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Q&A에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이렇게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구독자분들에게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저희가 숙소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 드디어 마지막 숙소 소개네요. 올라가 볼까요? 심지와 백 둘이 만나 심지 is back 새로운 시작 한 달 살기 전 세계를 누비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지금 이곳은 이비스 스타일 방콕 라차다라는 호텔입니다. 침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책상도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뷰가 좀 애매모호한 이상한 뷰네요. 저희 마지막 한 달 살기 숙소라서 어떻게든 브랜드 있는 호텔로 와본 건데 안 망하려고 마지막까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좀 브랜드가 있는 호텔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여기를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역세권입니다. 여기가 MRT 바로 옆집 역세권이라서 짧게 머무르실 분들한테는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랑 씻는 데랑 세면대 풀돼 있는 거는 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개 끝! 저희가 파타야부터 호텔을 쭉 옮겨 다녔거든요. 여기가 태국에서 5번째 호텔입니다. 먼저 파타야 풀먼 호텔은 1박에 7만 원으로 진짜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콕에서 처음 갔었던 8만 원대 모벤픽 수쿰빗 15는 클럽 라운지는 좋았었는데 뭔가 호텔이 나사가 좀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5만 원 초반대로 제일 저렴했었던 이비스 방콕 리버사이드는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음에 또 가고 싶은 호텔이었어요. 수영장과 강뷰가 되게 좋았고 아이콘 시암까지 걸어갈 수 있어서 3박을 지내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콘 시암을 놀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숙박권으로 갔었던 소피텔 방콕 수쿰빗. 여기는 진짜 럭셔리했습니다. 클럽 라운지에서는 무려 생굴이 나왔었고 웰컴 드링크 쿠폰으로는 32층 루프탑 바에서 술을 마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렇게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야지 좀 숙소가 집 같은 느낌이 들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살기가 한 도시를 경험하기에 최적의 시간인지를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번처럼 2, 3일에 한 번 이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동하는 여행을 계속 했더라면은 저희는 아마 이렇게 2년 이상의 장기 여행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한 도시를 경험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치지 않고 유튜브도 하면서 생존하기에는 한 달이 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동네 구경도 하고 술도 사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전철역 MRT 후웨이광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 집 건너편에 바로 건너편에 쏨분 시푸드라는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쏨분 시푸드에 가고 싶은데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쏨분 시푸드에서 만약에 식사를 하면 다음날은 굶어야 하지 않을까. 와 슬픈 스토리. 여기 옛날에 우리가 한 달 살기 할 때 갔었던 이 집은 아니고 실롬 근처에 있는 쏨분 시푸드를 갔었는데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는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거 뭐지? 풋바풍 커리. 풋밥봉 커리. 그게 유명한 집이에요. 그리고 집 앞에 또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 사원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힌두교 신인 코끼리 모양의 가네샤 신을, 발음이 어렵네, 가네샤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힌두교라서 태국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태국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장사를 잘 되게 해주고 뭐 지혜의 신 이렇게 통해 가지고 다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혜의 신님 접니까? 놉니다. 우리도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시죠. 나만 믿어. 오케이. 나는 우리를 시청자들만 믿습니다. 오케이. 요 힌두교 사원을 지나면은 시장이 나오는데 요 시장에 과일이 되게 저렴하고 맛있어서 항상 과일을 사러 가곤 합니다. 이것은 동네에 흐르는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어마무시한 똥물이네요. 무시무시합니다. 가는 길에 간식거리랑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열고 있구나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오는 두리안 집인데 저희는 지금 하루에 3만 원밖에 못 쓰기 때문에 요 100바트짜리 제일 싸구려를 한번 올 때마다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두리안 여기저기서 먹어봤지만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 먹읍시다. 먹읍시다. 여기 먹고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거리에 테이블이랑 의자를 깔아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슬픈 스토리. 기존에 먹었던 것들은 엄청 크리미했었는데 겉이 좀 단단해요. 이게 약간 싸구려라 그런지 덜 익은 걸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맛은 있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싼 게 비지 두리안인가? 그래도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귀국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먹어줘야 돼요. 왜 이렇게 웃기죠 이거? 길거리에서 서서 두리안이네. 서서 두리안. 서서갈비 아니고 서서두리안. 이거 약간 좀 더 익었어. 말캉말캉해. 과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파는 난전도 지나가면은 $10야? 응. 진짜 싸다. 이거 사서 하이볼에 넣어 먹자. 그래 그래. 이거 사자. 오. 오늘 우리의 목적은 포멜로였는데 이 잭프루트 되게 땡기네요. 너무 싸다. 25면 1,000원이네요. 잭프루트이. 잭프루트 하나랑 포멜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서는 이 정도 사이즈면 한 120바트는 할 것 같은데 이거 여기는 좋네. 딱 반값이 60바트예요. 와, 실하다 실해. 85바트 되겠습니다. 샀어요. 이제 안주를 사러 갑시다. 요 귀여운 오리들이 요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 샀습니다. 아, 너무 못생겼어 이 친구. 귀여워. 대박이네, 엄청 대박. 귀엽잖아. 힌두교 사원도 그렇고 집 앞에 이거 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먹거리 파는 데가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자주 사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주거리를 저곳에서 겟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돌면서 모든 음식을 한번 섭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렵? 뭐지? 아니 여기는 한국 같아요. 뭐 버스를 엄청 길게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게 사람들이 버스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를 기다리는 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뭐 그랩이나 우버 같은 오토바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드라이버가 오면은 한 명씩 타고 가고 이러고 있네요. 너무 신기하다. 치즈가 녹아내리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그 부드러움 초코와 연유의 달콤한 조화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이야 초코 듬뿍 연유도 듬뿍 치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지금 비를 뚫고 어마무시한 안주를 들고 여기서 얼음과 술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젠시를 사려고 하는데 팔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어. 있어? 대박. 저기 있어. 와, 그러면은 얼음. 오늘 좀 괜찮은 날이었구나. 그냥 종류가 약간 두 개네. 리젠시가 있습니다. 세상에. 리젠시와 얼음을 plat. 리젠시가 350밭인가? 350 아니면 340인데? 비가 오니까 후다닥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이놈의 날씨. 투샷 안 해도 되나? 원샷으로 가자. 촬영해야 되니까. 응. 우후. 세팅 완료. 와, 비 오는데 고생했었습니다. 덥다 더워. 오. 투샷 가야 될 것 같은데? 태국 사람들이 이 리젠시를 저 뚜껑에다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셀 것 같다. 우리도 너무 본 게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끊어야 돼. 유튜버가 유튜버를 끊어? 촬영을 할 때 평소에는 뭐 하냐고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거의 뭐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최근에는 흑백 요리사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안 섞어서 그런가? 아니 맛있는데? 아. 이제 진하다. 이제 좀 술이 됐네. 아. 오늘은 특별히 자기소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문 주신 부분들이 소개를 하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심지 씨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출신이고 그리고 83년생 심지입니다. 저는 웹 디자인을 한 10년, 11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댄스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내적 흥이 흘러 넘치는 편입니다. 저희는 스윙 댄스 동호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스윙 댄스 동호회에 딱 첫날 갔을 때 저희 클래스의 선생님이 백이님이셨습니다. 한 달만 늦게 들어갔어도 다른 춤 선생님과 만났을 텐데 참 다행이네요. 운이 좋았던 걸까? 내가 한 달만 더 늦게 춤 선생을 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출신의 81년생 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모바일 앱을 만드는 프로그래머 일을 했었고요. 초등학교 때 저는 리코더부 출신이라 가지고 저도 이제 영상에 열심히 리코더를 불고 있습니다. 제가 작사 작곡도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전부 AI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심지님의 지터벅 춤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춤을 되게 못 췄거든요. 근데 이제 심지님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제가 되게 춤도 잘 추는 줄 알고 잘생긴 줄 알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도 살고 대구에서도 살다가 마지막에는 서울 망원동에서 살았습니다. 그 망원동에서 살던 전세금을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2년 2개월 동안 유튜브를 해서 번 돈이 945만 9,016원입니다. 1년에 1인당 236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와, 많이 벌었네. 초반에는 거의 수익이 없었다시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수익이 좀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벌었던 월 수익은 180만 원인데요. 그건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번 달 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식은 안 하시는지, 다른 재택근무도 하고 계시지 않는지. 주식도 안 하고 재택근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은 제가 그거에 빠지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볼 것 같아서 좀 피하고 있는 상태고요. 재택근무는 저도 여행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좀 디지털 노마드처럼 일을 같이 해볼까 싶었는데 유튜브를 딱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뭐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업으로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딩크인가요? 저희는 딩크가 아닙니다. 힌크입니다. 하프 인컴 노 키즈 힌크입니다. 힝. MBTI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ISTJ고 백이님도 ISTJ인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ISFJ로 바뀐 것 같습니다. 노을이 제일 아름다웠던 곳은? 코타키나발루 여행할 때 나라별로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잡고 움직였었나요? 아니요, 여행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음 여행지를 한 달 전에는 좀 미리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편집을 어디서 배운 적이 있는지, 영상 촬영도 이전에 한 적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죠. 내 머리. 지금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행복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었던 순간은? 숙소에서 바퀴벌레가 많이 나올 때. 귀국할 때 사갈 기념품 리스트 같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행하다가 현타나 향수병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현타나 향수병 안 왔습니다. 소시지. 숙소를 고를 때 제일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가격이죠. 그렇죠. 생애 단 한 곳만 여행할 수 있다면 어디를 여행하겠습니까? 대만? 비용 상관없이 다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요? 하와이입니다. 그럼 제가 뉴욕 할까요? 하와이랑 뉴욕인 걸로. 음.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는? 치앙마이. 지금까지 한국은 딱 한 번만 들어갔나요? 혹시 몰래 들어간 적은 없나요? 딱 한 번만 들어갔고요. 지금 한국에 안 들어간 지 560일 되었습니다. 와, 많이 됐다. 리코더 교체 이유는? 처음에 샀던 리코더는 딱 불려고 하는 순간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에 침이 고이고 그걸 안 닦아주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말 촬영할 때 딱 불어야 될 그 상황에서 부르면은 삑삑삑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는 리코더로 바꾸고 그 뒤로는 따로 관리 같은 걸 안 해도 한 번도 삑사리가 난 적 없고 소리가 잘 나고 있습니다. 한국 가면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는 뭐죠? 이건 지금 제가 적고 있어요. 뭉티기, 막창, 홍대삭 떡볶이, 신참 떡볶이, 신포 닭강정, 감자탕, 반고개 무침에, 중화비빔밥, 유린기, 방어회, 양꼬치. 근데 이게 안 적힌 것도 엄청 먹을 게 많아 사실. 근데 까먹을까봐 약간 좀 까먹을까봐 적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희 여권에 여권 도장이 얼마나 많이 찍혀 있는지 보여달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미지로 편집으로 따로 한번 촬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장이 되게 많이 찍혀 있어가지고 어디 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자랑할 때도 없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편도 티켓만 끊고 여행하는 방법? 평소에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다니면서 실제로 리턴 티켓을 체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리턴 티켓이 필요하다 하는 순간이 오면은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같은 구매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환불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사가지고 입국한 다음에 취소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합이 안 맞은 여행지 베스트 3는? 달랏, 그리고 안탈리아, 아테네였습니다.
달랏이랑 안탈리아랑 좀 비슷했는데요. 둘 다 너무 뻔하게 사기를 너무 많이 치려고 해가지고 진짜 뭐 교묘하게 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뻔하게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켓에서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거스름돈을 그냥 안 줘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왜 안 주냐고 쳐다보면은 쓱 건네줍니다, 그냥. 뭐 왜 쳐다보냐 묻지도 않고 그런 갖가지 이상한 경우를 많이 당했었고, 아테네는 유적지는 되게 좋았는데 유적지를 제외한 부분들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피티까지는 괜찮았는데 길거리에 똥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건지 개똥밭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뭐 시작부터 끝까지 똥길만 걸어가지고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 좀 힘들었잖아. 카메라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어, 이제 바닥에 똥 받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누라가 뒤에서 여보 거기 똥이야 하면 피하고. 이재현 씨, 광고 주세요. 유사품 레거시에 주의하세요. 장기 여행에 가장 필요한 물건은? 이거는 당연한 것도 같지만 의외로 신용카드입니다. 저희가 요즘 체크카드만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뭐 트래블로그 이런 거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데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 뭐 호텔에서 디파짓을 줘야 된다거나 뭐 렌트카를 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신용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복사를 당하거나 하면은 분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못 쓰게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카드 2개를 가져왔는데 2개 다 분실 신고 해버리면은 카드가 없으면 여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용카드를 뭐 비자,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 가져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행 유튜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이렇게 세계여행하면서 유튜브를 2년 2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열심히 한 덕분에 뭐 여행을 하면서 심심한 적도 없었고 허무한 적도 없었고 되게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점점 유튜브에 매달리게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유튜버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점점 여행보다 유튜브에 좀 더 비중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많았던 질문, 너희 왜 안 싸우냐? 너희 왜 잘 지내냐? 이런 질문들이 막 되게 많았었는데, 심지 씨 저희 왜 안 싸우나요? 제가 별로 의견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싸우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예민한 타입이라서 아니 너는 왜 의견도 없냐 이런 식으로 항상 좀 열을 좀 내고는 했었는데, 그게 다 다름이고 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 싸운다면은 좀 제가 말이 없어지고 삐지고 뭐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여행을 하기 전에도 거의 몇 년간 24시간을 붙어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안 싸웠던 것 같아요. 항상 붙어서 지냈고 취향이 다른 것도 그냥 같이 갑니다. 저희가 떨어져 지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분리불안 이런 거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100% 확률로 걸려 있지 않을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8년 그 정도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래도 안 걸리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약간.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면은 제가 뭐 일이 되게 잘 되거나 아니면 되게 회사에서 뭐 열이 받아서 와서 막 얘기를 막 해도 공감을 사실 못 하잖아요. 그냥 들어만 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니까 막 되게 잘 돼도 같이 기뻐하고 되게 안 돼도 같이 막 열받아 하고, 이렇게 공감이 너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가 잘 되거나 안 됐을 때 제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되게 힘들 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는 뭐 좀 참을 만한데, 되게 기쁠 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은 되게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쁠 때고 슬플 때고 얘기할 사람 한 명은 딱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0대 부부 채널이라서 그런지 이 건강 관련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참고로 저는 머리숱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40대가 딱 되면서 되게 이렇게 계단 현상처럼 진짜 온몸이 다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딱 제가 키토제닉 저탄고지를 해보니까 몸이 좋아지는 게 막 느껴져가지고 저탄고지를 지금 한 4, 5년째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유튜브 촬영하는데 저희가 맨날 그
저탄 고지 음식만 촬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촬영할 때는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있는 편이고요. 뭐 덕분에 촬영할 때는 자동으로 치팅데이가 되고 있고요. 평소에는 버터랑 삼겹살을 거의 주식으로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살 빼려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에 운동까지 하면 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든든하기도 한데 아직 운동은 식단만큼 저희가 이렇게 루틴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빼먹었죠. 어제도 빼먹었고 이틀 빼먹었습니다. 운동이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 헬스장이 너무 별로라서 이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운동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아마도 저희처럼 장기 여행을 하려면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려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 같은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되게 어려운 일이고 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불안감이 싹 없어집니다.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거고요. 저는 책을 하나 읽고 되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지대 넘yap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뭐 힌두교 부분, 세상과 나는 하나다라는 이론론에 대한 내용이나 불교 파트에서 나오는 이 고통, 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그런 집착을 없애면은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서 꼭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고요. 당연히 광고는 아니지만 추천드립니다. 지대 넘yap제로입니다. 저희의 귀국과 시즌2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귀국을 하면은 저희 집은 당연히 없고요. 부천에 계신 부모님과 대구에 계신 부모님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한 달 살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시즌2를 계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벌리는 수익만으로 시즌2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게 되게 재밌고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2를 어떻게 할지는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여행으로 얻게 된 점이 있다면? 여행으로 얻은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고요. 요즘 드는 생각으로는 행복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매일이 행복하다 보니까 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Q&A라는 걸 저희가 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또 천천히 저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저희 이거 하나도 못 먹었어요. 먹자. 이제 퇴근인가? 싱하영인가? 싱하영했어. 이 배추가 이상하게 맛있단 말이야. 되게 저런 거 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채소의 익힘 정도를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완벽합니다. 이분하게 익었네요. 야,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냐, 요즘? 심지 is your back, 심지 is your back. 어디든 갈 수 있어 함께라면 심지